어알에서는 거시경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과 중급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재생 목록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시청자분들의 경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원래 이번 영상은 지금 주가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시장을 흔드는 각종 소음들을 어떻게 걸러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시장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건 역시 비슷한 맥락도 있고 이슈도 되고 있어서 이거 먼저 짚어볼게요. 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언론 기사나 업계 사람들이 하는 전망을 고지고대로 믿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데이터를 가장 신뢰하는 편이며 누군가의 그럴듯한 주장 뒤에 숨어있는 빈틈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마이클 버리도 AI 버블 곧 터진다면서 숏 포지션을 공개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숏을 잡아놓고 그런 이슈를 만든다는 건 이미 시장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투자 회사들이 나와서 시장이 좋다 또는 나쁘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증권사 직원이 TV 나와서 시장 나쁩니다라고는 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기들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언론도 비슷해요. 조회수 나올 만한 주제라면 위험을 과장하거나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소음들을 철저하게 걷어내고 그 안에서 진짜 의미 있는 신호만 추려내야 합니다. 지금 다시 튀어나온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도 그런 관점으로 차분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왜 또 엔캐리 청산 얘기가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엔캐리라는 단어 자체를 무서워해서 그래요. 이 단어가 뉴스에 딱 뜨는 순간 사람들은 바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금융위기 전조 이런 장면을 떠올리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죠. BOJ가 갑자기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그 시점이 일본 정부가 21조엔 규모의 추경을 발표한 직후였죠. 국채 금리 튀고 엔화 막 요동치니까 불안감이 바로 올라온 겁니다. 이제 엔캐리로 쌓아놨던 거 한꺼번에 다 청산되는 거 아니야? 이 불안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거죠. 즉, 실체보다 시장의 공포 심리가 먼저 튀어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캐리가 정확히 뭐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겁먹게 만드나요? 엔캐리 정말 단순한 전략이에요. 금리가 싼 나라에서 돈 빌려서 금리가 비싼 나라에 투자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돌아가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금리 차이가 충분히 커야 하고 다른 하나는 환율 변동성이 낮아야 합니다. 엔화 가치가 갑자기 확 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일본이 거의 제로 금리였고 미국은 고금리, 엔화는 안정적으로 약세였죠. 이 삼박자가 딱 맞으면서 헤지펀드부터 글로벌 기관, 심지어 개인들까지 레버리지 잔뜩 올려서 엔캐리를 했던 겁니다. 그때는 터지면 정말 크게 터졌어요.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이 단어만 들으면 다들 움찔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전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예전 엔캐리랑 지금 엔캐리는요, 이름만 같지 사실상 완전히 다른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전 엔캐리는 정말 단순했어요. 일본 0% 금리에서 빌려서 미국이나 신흥국에 투자, 끝. 환율 흔들려도 크게 신경 안 썼고 오히려 엔화가 약세면 수익이 더 늘어났죠. 레버리지도 거의 무제한으로 쓸 수 있었고요. 정말 공격적이고 투기적인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은행, 보험사, 연기금 할 것 없이 환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면 안 되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엔캐리는 대부분 환해지를 붙여야 하는 규제 하에 있습니다. 환해지가 뭐냐? 간단히 말해 환율이 아무리 움직여도 내가 받을 돈이 크게 변하지 않게 미리 잠가두는 장치입니다. 엔화를 빌려 투자하고 나중에 달러를 얼마의 엔화로 바꿀지 미리 계약으로 정해두는 방식인 거죠. 이 구조 때문에 지금 엔캐리는 환율이 요동쳐도 수익이 갑자기 폭발하거나 반대로 폭망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안정적이지만 대신 매력은 확 떨어진 전략이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환해지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 높을까요? 미국 금리가 일본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환해지 계약을 맺는다는 건
사실상 두 나라의 금리 차이를 미리 정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가 5%고 일본 금리가 0%라면 투자자가 엔화를 달러로 바꿀 때마다 약 5%의 비용을 계약상 미리 떼는 겁니다. 금리 차이만큼 해지 비용이 붙는 구조라서 여기서 남는 순수익이 작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도 생겨요. 지금 엔캐리는 예전처럼 달콤하지 않다는 거죠. 남는 금리가 작으니까 레버리지도 크게 못 쓰고, 그러니 청산이 나와도 충격 자체가 훨씬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을 흔든 것도 일본 기관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썼던 글로벌 펀드들이었어요. CFTC 데이터를 봐도 단기 투기 세력의 포지션 청산이 줄을 이뤘습니다. 결국 지금의 엔캐리는 과거처럼 도미노식 연쇄 청산이 일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돈이 갑자기 확 빠져나와서 시장을 뒤흔드는 그런 흐름은 지금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름은 같지만 전략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엔캐리 청산이 글로벌 유동성이나 미국의 다음 유동성 랠리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엔캐리 청산 얘기만 나오면 다들 일본 자금이 해외 자산을 팔아버리면 미국 시장도 흔들리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죠. 겉으로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구조를 뜯어보면 영향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첫째, 주력은 투기 세력이 아니라 법으로 자산 배분 비율이 묶여있는 일본의 기관 투자가들입니다. 이들은 환율 좀 흔들린다고 갑자기 미국 자산을 대거 팔아치울 수가 없어요. 움직임 자체가 느리고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 환해지를 해놔서 환율 때문에 패닉 청산이 한꺼번에 쏟아질 구조도 아니고요. 둘째, 가장 중요합니다. 청산이 일어난다고 달러 유동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달러가 증발하는 과정이 아니라 누가 그 달러를 들고 있느냐가 바뀌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엔캐리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팔고 달러를 회수하는 건 수영장에서 물을 퍼서 밖으로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달러는 다시 시장 안에서 다른 투자자의 손으로 넘어가죠. 주식이나 채권을 누가 팔았다는 건 반드시 누군가 그걸 샀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달러라는 돈이 시장 밖으로 증발한 게 아니라 시장 안에서 주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은 가격을 잠깐 흔드는 이벤트일 수는 있어도 유동성 자체를 말리는 이벤트는 아닙니다. 미국의 다음 랠리를 결정하는 건 연준 정책, 재무부의 발행 구조 같은 훨씬 더 큰 축들입니다. 게다가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중요해요. 미국은 26년에 유동성 완화와 경기 부양으로 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일본이 갑자기 시장을 흔드는 걸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미국이 용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쿄와 워싱턴은 항상 서로를 보고 있어요. 일본도 재정 악화 때문에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해서 BOJ가 금리를 올릴 때도 절대 속도를 급하게 안 가져갑니다. 이건 이미 정치적으로 조율된 흐름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엔캐리 청산이 발생해도 그건 일시적인 단기 변동성이지 유동성 랠리를 꺾어버릴 만한 구조적인 리스크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번 엔캐리 이슈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에 떠도는 엔캐리 청산 공포는 실제 위험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는 건 맞지만 지금 엔캐리는 대부분 환해지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레버리지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물론 일본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면 기관들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미국채나 위험 자산이 잠시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이 길게 가진 못할 겁니다. 일본도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 없고 미국도 내년 유동성 흐름에 충격이 오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나라의 정책 방향이 정면 충돌하는 시나리오 자체가 현실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엔캐리 이슈는 우리가 큰 틀에서 시장의 노이즈를 어떻게 걸러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지금 나오는 엔캐리 공포는 솔직히 말하면 이름만 같은 과거의 유령에 가깝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그 속에 들어있는 구조는 이미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격을 잠깐 출렁이게 할 수는 있지만 글로벌 유동성을 꺾거나 경기 흐름을 뒤집을 정도의 구조적 파괴력은 없습니다. 청산이 나타나도 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포지션 주체가 바뀌는 과정일 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음 속에서 정말 봐야 할 흐름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엔캐리 이슈는 과거 위기의 그림자를 닮았지만 예전만큼의 파급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달라진 구조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시장을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보이실 거예요.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지점은 엔켈이라는 소음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유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려 하는가라는 것이란 것을요. 결국 방향을 결정짓는 건 이런 큰 축이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공포의 그림자가 아니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